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인트로를 새롭게 바꾸면서요.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이제부터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학대자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워야 된다는, 보더라인,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가지고 정가시키고 이런 수법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군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나에 대한 판단력을 포함한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진짜 생각, 진짜 감정, 사실이 아니라 학대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학대자가 주입한 생각이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못생긴 것 같아. 많이 하는 말이 난 너무 이기적이야. 난 진짜 너무 예민한가 봐. 난 너무 못됐나 봐. 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봐. 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학대자가 주입한 굉장한 이상한 논리, 이상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과도한 책임감과 희생을 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너는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순종하는 아주 파렴치한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내 메시지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내 감정, 내 생각이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보다 더 진실되고 보다 더 사실인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제 책 나는 왜 엄마가 힘들까에서 첫 번째로 드렸던 힐링 과제가 바로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 메시지, 그러니까 진짜의 메시지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 있고, 사실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예쁘거나 날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눈이 진짜 작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눈이 진짜 작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눈이 작건 크건 정말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부정적인 거에 너무나도 포커스를 맞추고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긍정적인 메시지, 나한테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아싸 메시지에 우리 스스로가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진실이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키가 작구나. 키가 작은 거지. 내가 슈퍼모델 할 것도 아니고. 이 과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잘못된 죄책감, 그리고 낮아져 있는 자존감, 낮아져 있는 자기 확신, 너무 극심한 자기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엄마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항상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돌변해서 다시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입시를 실패해서 자기가 망신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해서 낳을 때까지 하셨어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저희 엄마와 비슷한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하실 거예요. 너가 그때 대학을 그렇게 가서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 너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메시지를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서로가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였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남편이 이제 물론 이 말을 저한테 매번 해준 건 아니었지만 그냥 누군가가, 그냥 어떤 존재가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한다는 메시지를 제가 그냥 이걸 벽에 두고 계속 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했어도 나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야.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끈기 있고 인내심 있고 정말 의지가 있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충분히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그때 대학을 좀 더 좋은 데 갔을 걸. 내가 그때 나는 좀 더 돈을 더 잘 벌 걸. 막 이런 생각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충분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는 나 스스로가 진짜 자랑스럽다. 나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메시지를 이제는 진짜 메시지, 정말 내가 주는 진짜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서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학대자의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꺼내서 적어보시고 그리고 진짜 메시지, 진실의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